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우리 대한광통신을 촬영하고 있는 황금손 차승원이고요. 6월 9일 화요일 날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우리 대한광통신이 아쉽게도 어땠죠? 오늘 22%가량 장중 장대양봉을 뽑아냈었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말아내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사실 좀 안타깝고 짜증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우선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선배님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많이 빠지다가 한번 양봉 나왔다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희 1비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처럼 빠졌다가 양봉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1비 하실 필요 없고 오늘 잠깐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들렸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만큼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집중해 주세요. 대한광통신이 오늘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요거 첫 번째로 알아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렇죠. 대한광통신이 오늘 오르고 쭉 빠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반등입니다. 대한광통신이 반등이 나오기 전에 본격적인 V자 반등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비중을 늘리고 올라갔을 때 덜어낼 줄 알아야지만이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인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만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대신에 어떤 거요? 네, 맞습니다. 이 구독이랑 좋아요 아낌없이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라고 하면 댓글로는 오늘도 동행이라고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탁드렸더니 어제는 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동행도 댓글 많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그래야지만이 다른 대한광통신을 투자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요. 대한광통신 왜 올라가지? 하고 유튜브에 딱 검색해서 공부하러 들어왔다가 이러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었구나 라고 언급을 하는 이 차승원의 내용을 듣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투매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요즘의 수급을 보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죠. 대한광통신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오늘 거는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이틀 연속 매도, 차익 실현이든 혹은 본전거래에서 털어내든 아니면 손실을 보든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털어내셨다라는 거 뭐 알 수 있겠죠.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한 분이라도 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버티면서 반등 나오는 거 기다릴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맞습니다. 동행을 달아주셔야 다른 분들께서도 도움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내려오는 구간들 속에서 외국인 창구를 통한 주포들의 수급이 확인이 됐었죠. 자, 물론 앞전에 활발적으로 올라갈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들어오는 만큼의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랑 투신, 사모펀드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상승 반등이 나오기 전에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수급 상황 봤고요. 우리 주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맞죠? 이거죠. 오늘 왜 올라가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이게 단발적인 상승인지 장기간적으로 추세를 돌려놓을 만한 일인지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젠슨왕이 방한을 했니 마니 이런 내용들보다도 사실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제가 항상 같이 추적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자, 코닝이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인지는 밑에서 볼 거지만 이 내용, 이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광통신주가 실제로 급등이 나왔어요. 성호전자라든지 오늘 대한광통신이 이런 광통신 종목들 중에서 가장 돋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보게 되면 자 미국의 빅테크 그렇죠. 아마존이 코닝에게 향후 수년간 대규모 광섬유 케이블을 공급받는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통신 업종, 광통신 섹터에 투심을 개선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코닝이 아마존에게 계약을 해서 그러면 광통신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그쵸 꼭 동행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아마존이
뭐를 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존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빅테크들, 구글도 있겠죠? 메타도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빅테크 M세븐들이 각자 저마다의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 CEO가 가장 발빠르게 뭐라고 했어요? 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시키고 효율을 올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보내고 받으려면 더 이상은 이런 GPU라든지 부품들로만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광 케이블, 광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에서만 끝낸 게 아니라 실제로 엔비디아 CEO가 자금을 투자하면서 엔비디아의 자금을 토대로 코닝이라는 기업,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루멘텀 홀딩스, 코이어런트 굉장히 많아요. 이 해당 기업에게서 광통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약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요? 아마존까지도 코닝에게 광섬유 수주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추세를 보는 거예요. 흐름.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권위자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CEO였던 젠슨 황의 언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빅테크인 폰에서도 계약을 수주하고 실제로 광 케이블을 사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을 뜻하죠?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도 앞으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들의 각자 저마다의 데이터 센터가 이 광 케이블이라는 거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광통신이라는 섹터가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묶여서 올라가는 섹터가 맞구나. 전반적인 산업이 편입이 돼버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장기간적으로 보면은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소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주주이지만 이런 조정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알려면 또 그 이유를 배우려고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광통신 섹터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광 케이블을 만드는 이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겠구나라는 흐름, 장기간적인 이런 숲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요 이유 때문에 오늘 대한광통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랑 연결되네요. 오늘 올라간 이유와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또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좋은 내용이 또 나온 게 있어서 이것도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광통신 펀드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 대만이 뭉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K그룹과 일본 통신사 NTT가 손을 잡고 차세대 광통신 상용화를 위한 7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자금이 대상으로 어디로 집행이 되느냐? 차세대 광통신 기술인 이 아이온이라는 것의 상용화를 위해서 각자 국가에서 SK그룹과 대만통신사 중에서 중화전신 그리고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공동으로 펀드를 설립한 다음에 출자한다라고 해요.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이 광통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고 앞으로 쓰임새가 있는 기업이 산업군이 된 게 맞구나라는 거를 미리부터 저마다 빅테크들라든지 아니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중일 펀드를 설립하면서 광통신이라는 것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에 전반적으로 이런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선배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사실 오늘 하루 윗골이 달리고 빠졌다. 물론 오르긴 올랐습니다. 9%가량 올랐지만 윗골이 달리고 빠졌네, 올라서 행복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제가 촬영해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은 올라가기만 위해서, 그러니까 매수 잘하고 매도 잘하려고 공부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홀딩을 하기 위해선, 즉 좋은 종목을 잘 사서 오래간 보유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고르는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 통해서 공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쨌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빠졌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내일 당장 왜 안 올라가나요? 내일 모레 당장 왜 안 올라가나요? 언제부터 올라가나요? 이런 내용이 아니어서 짜증나고 힘들어하실 거 분명히 생각 들고, 빠진다고 해서 멘탈도 솔직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장 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력이죠. 주포입니다. 주포가 가장 원하고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건 우리 선배님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설명드렸던 건 뭐였어요? 이거였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내용들로만 보면 광통신 그룹들과 섹터들의 흐름만 보았을 때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안 올라가고 있느냐? 지금 제가 공시를 켜놨는데요.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 주의 상황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포들 입장에선 이번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러한 시나리오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나리오가 뭐예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부탁 너무 안 드렸네요. 그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꼭 동행을 적어주시고요. 네, 시나리오는 요거였죠. 여태까지 계속해서 투자 주의와 투 상황을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하게 주가를 들어 올리고 내리다 보니까 주포들 입장에서도 거래소에서 네, 그쵸, 대한광통신이 위험한 종목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개미들이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달라붙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이번에는 아예 전략을 바꿔버렸다라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는 이 제재가 완벽히 해제가 된 상황서부터 주가를 들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자, 이날까지죠. 6월 11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걸리지 않죠? 왜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거 세 개, 네 개죠? 전부 다 피하는 선에서 최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를 유발시키면서, 그쵸, 물량을 모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수급이 들어왔던 거고,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 주포가 종목을 다시 사는 이유는 올리려는 것밖에는 없겠죠. 이거 말고는 모두가 사실 설명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주의라든지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딱지를 아예 떼버리고 나서 제대로 한번 올려주겠구나, 제대로 한번 올릴 작정이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투자 경고 상황에서 거래 정지도 당하게 되면서 미친듯이 올리려고 정말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지금 사실 하셔야 되는 건 두 손 놓고 가만히 대한광통신 언제 올라가지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실 게 아니라 대응입니다. 대응. 내가 대한광통신을 어디서 더 사야 될까요? 아니면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 매도를 하여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거나 혹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영상 어차피 시청하신 김에, 공부하신 김에 지금 상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정말 해가 뜨기 직전인 이 새벽녘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가장 어두운 시간대를, 가장 깜깜한 시간대를 우린 누가 제일 좋아해요? 주포가 좋아하죠. 주포가 우리 선배님들이 깜깜한 밤 어둡잖아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을 가장 좋아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포의 머리 위에서 놀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반등 나오기 전에 투자주의 해제시키고 나서 폭발적으로 올리기 전에 오늘만큼은요, 꼭 문자, 대응 문자 보내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 상단에 번호 남겨드렸어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고요?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황금손 차승원이요, 선배님들께 실시간 대응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대응을 단체 문자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단체 문자를 통해서 어떤 걸요? 그렇죠? 올라갔을 때 내가 어디서 비중을 줄여야 되나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추가 매수입니다. 어디서 물을 타서 올라갈 때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볼 수 있는 건지.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보유 현금 비중이 없다,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라는 것은 꼭 찾기 마련입니다. 방법이란 게 없어요 하고 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매일같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줄어드는 걸 쳐다보기만 하면서 고통을 겪고 멘탈이 흔들리면 언젠간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손부터 나갑니다. 그러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해버리죠. 네, 가장 안 좋은 순간에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방법이란 건 찾기 마련이니까 같이 한 번씩 꼭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짜증나시더라도 안 올라가서 정말 머리끝까지 열이 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영상 찍으면서도 항상 그래요. 대한광통신 왜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건지, 올라갈 만한 내용들이 많은 건데 그만큼 주포가 정말 악독한 녀석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나중에 두 팔 벌려서 정말 우리 제 영상을 끊임없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한번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 대안이라고 어쨌든 두 글자 보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라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화면 왼쪽에 단체 문자 예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핸드폰 화면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때부터 보겠습니다. 2월 11일 날 우리 대한광통신 이런 식으로 내용과 함께 선배님들께 뭐라고요? 매수가와 비중에 대한 부분 정확히 언급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언제예요? 3월 10일이죠. 3월 10일 날 대한광통신 별표 4개까지 붙여드려가면서 내용 써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정확히 읽지는 못하지만 선배님들께서 받게 되시면 매도는 왜 매도인지 매수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매수가와 비중 정확히 언급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집중해주세요. 이것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자로 내려가 볼게요. 자, 4월 1일입니다. 우리 대한광통신 수익을 축하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것 같으니까요.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가요? 대한광통신이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제발 오늘만큼은 꼭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조회수가 한 2,500분 정도가 보셨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50분에서 70분 정도는 보내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한 120분 정도가 보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셨구나 라고 좀 제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산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까, 도와드려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는데요. 문자 보내시는 분들 많았던 만큼 정말 대한광통신 주포가 악독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120분께서 이 문자 주시는 바람에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단체 문자 발송 비용이 어제 하루만 해도 뭐 거의 몇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나 화면 상단에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010-9630-2563번으로 LG라고 꼭 보내셔서 이 황금손 차승원의 죄송해요. LG가 아니라 이제 대안이죠. 죄송합니다. 자, 대안이라고 꼭 두 글자 보내셔서 이 도움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제 단체 문자 발송 비용을 한번 다 뺏어가 보시죠, 선배님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대신에 그만큼 도와드리는 만큼 요거 하나씩만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맞아요. 꼭 어떻게요? 이라고 남겨주셔야 저도 이렇게 빠지는 날에도 찍고 올라가는 날에도 찍고 계속해서 찍는 힘이 나는 만큼 꼭 대한이라고 두 글자 보내신 다음에 요거 한 번씩만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배님들. 어제 이 120분이나 문자 보내주신 거 감사해서 제가 선배님들께 선물도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특히나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손실분을 만회해 볼 수 있도록 종목 하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템베거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가능한 건지 그 이유랑 근거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요. 될 것 같은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일 오전장에서는 늦어도 꼭 좀 소액이라도 편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감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인 건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팀까지 신설하면서 미래 먹거리로서 생각을 하는 거론하는 후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앞전에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때를 생각하면 왜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언제죠? 코로나 때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어요. 그죠? 근데 10만 전자를 찍으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는 바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삼성전자도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도 막았을 거고요. 매출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거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거겠죠.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언급 주셨듯이 이제 올해 M&A는 지속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 사업이 누구라고요?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업들, 해당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인수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까지
부품까지도 만들어 내줍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요? 충분히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이 정확히 어디냐면요, 정답은 자 라이다라는 거예요. 자, 라이다가 뭐죠? 보통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젠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왜 그래요? 이 로봇에도 들어가는 중요한 핵심 부품이자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선 해당 기업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건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왜냐면 이미 로봇 사업을 인수했고 전장 사업을 인수했지만 이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죠. 그렇다 보니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하는데요. 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다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하니, 그러면 얘네를 인수한 입장에서 얘가 필요해진 거구나 라고 판단한 거예요. 누가요? 삼성전자가요. 근데 사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을 인수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 표면적인 이유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입니다. 누가요? 해당 기업이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라고 하죠. 자,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기업 역시 충분히 인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심지어 수급까지도 좋다고요. 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좋죠. 뭐 아시겠지만 이들이 아무 종목이나 사지는 않아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당연히 돈이 될 만하면서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한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17,000원에 있을 때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94만원까지 갔습니다. 5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요,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이번 2분기 내에 좋은 결과 보여준다, 10배거 달성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부터 공유 받으셔서 내일 오전에는요, 반드시 포트에 소액이라도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공유 받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자 2번입니다. 2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요? 한이라고 꼭 두 글자 남기셔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오늘 영상을 사실 시청하신 가장 큰 이유는 대한광통신에 대한 대응입니다. 올라갈 때 어디서 팔아야지 나의 차익 실현을 더욱더 극대화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살 때 어디서 사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갈 수 있을까, 내 자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 시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시라고 하면, 공부하는 선배님들이시라고 하면 꼭 두 가지 다 신청하셔서 어제 보내주셨던 이 120분처럼 오늘 이 황금손에 미천을 한번 다 털어가 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꼭 문자 보내시는데 돈도 들지 않는 만큼 두 가지 다 신청하시고요. 자, 신청하셨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동행을 꼭 남겨주셔야겠죠? 사실은 이거 영상 이것 때문에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요. 꼭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